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 시작합니다. 여당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번 한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존폐를 가를 법원의 가처분 결정,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심의 결과 모두 이번 주에 나오죠.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도봉구에 사는 김재섭입니다. 예. 자, 지금 오는 6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인데요. 예. 윤리위 추가 징계 심의도 이날 열리고 또 지금 비대위와 관련한 가처분 결정 6일 이후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네. 자, 이 좀 윤리위가 먼저 6일 날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이준석 전 대표. 자, 윤리위에서 아무래도 당에서 쫓겨나는 중징계 결정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게 합당한 예측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추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윤리위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장에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이후에 있을 후폭풍 같은 것들, 그 이후에 파장 같은 것들을 네.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안에는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과 2030 세대를 필두로 한 또 젊은 세대의 지지층들이 같이 혼재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좋든 싫든 2030 세대에 상당 부분 목소리를 내주고 있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라는 데에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텐데 예. 이준석 대표를 추가 징계함으로써 사실상 제명하는 결과를 냈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의 한 축인 젊은 세대의 어떤 유권자의 마음을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결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30의 남성 유권자 이른바 이대남에 대한 영향력을 말씀하셨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지난 대선에서 투표 결과를 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2030에 대한 이준석 전 대표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요. 2030 세대의 득표율만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예. 사실 2030 세대가 가지는 유권자로서의 위력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였던 시절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 인기를 얻었던 이른바 짤 같은 것들을 예. 사실 2030 세대가 만들어냈거든요. 예. 근데 그 만들어내고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그다음 온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그 2030 세대 특히 이제 남성들 가운데서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지만 그들의 이 40 세대, 50 세대, 60 세대에게 미쳤던 영향들을 우리는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던 평가는 득표율 내지는 투표율 정도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데이터로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 네. 실제로 그 데이터 너머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 변동들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2030 세대가 가지는 위력을 결코 간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2030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연령대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이번에 이제 윤리위원회가 열리면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역시 징계 대상자로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제 이걸 두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제기가 될 수 있는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춰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징계한다는 것도 문제고. 네. 형평성에 맞추지 않고 그냥 징계한다라는 것도 둘 다 문제입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형평성에 맞춘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전까지 윤리위원회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선택적 사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에게만 왜 그렇게 가혹하게 윤리위 징계를 내리느냐, 이런 비판들을
사실은 국민들께서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선택적 사법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보여주기식으로 예. 맞춤형으로 형평성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다고 한다 그러면 애초에 윤리위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자체를 그냥 완전히 정치적으로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설령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정말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리적인 문제가 불거져서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인 것이 사실은 전직 원내대표고 당시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징계하는 사유인 이 술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거.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윤리위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네. 윤리위가 이런 식으로 모든 정치인의 행보나 말에 대해서 다 징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 윤리위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어떤 뭐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저거 다 끌고 와가지고 징계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우리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최고 그러니까 지도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그렇다고 우리 법원보다 더 높이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당내 어떤 한 기구로서 우리 국회의원들과 당내 구성원들의 어떤 윤리적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상징적인 존재를 갖는 의미로 계속 자리를 매김해야 되지. 네. 이렇게 의원들의 행동과 말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꾸 적극적인 사법을 한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윤리위 눈치만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형평성을 위해서 맞췄든 형평성이 아니고 그냥 징계를 올렸든 둘 다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젊은 사람들 말로 이걸 가불기에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가드 불가 기술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가불기라는 말을 씁니다. 가불기? 예, 가드 불가능 기술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한다는 소리죠. 이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윤리위가 상당 부분 자초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국민의힘 안에서 윤리위의 위상이 전하고 다르게 되게 글쎄요, 여러 가지로 의원들을 옥죄는 그런 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건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중징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내려진다고 해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자, 법원이 인용 결론을 내린다면은 결국 현재 비대위 좌초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쉽지는 않지만은 예상하기가요. 저는 이번에도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용 결정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했던 가처분 신청 때와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황 속에서 포장지나 어떤 상자만 규격에 맞춘 정도라는 것이죠. 애초에 우리가 지금 뭐 당원 당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선출된 당대표를 그냥 제명시켜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비대위는 부적법하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인 것인데 사실은 그 위에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그 어떤 주변의 일들을 계속 고쳐가면서 이 본질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비대위가.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법원 역시도 이번에 그 2차 비대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용 결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또다시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끌면서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 거로 예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에 당원당규 개정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 당원당규 개정에서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요건에 관해서 4명 이상의 사퇴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린 비상상황으로 정의하고 비대위를 띄울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감과 동시에 그 재보궐선거로서 최고위원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도 사실 당원당규에서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대위가 자초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최고위원의 그 자리를 전국위를 열어서 보궐선거를 통해서 충원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비대위도 안 된다. 최고위원 복원도 안 된다라고 하면 남아있는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 권한대행을 하면서
직무대행을 하면서 사실상 조기 전대를 치르는 방식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네.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방식이 있을 텐데 사실 뭐 두 개 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으로 일을 하면서 조기 전당대회 체제로 갈 것으로 예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가처분을 이제 법원이 기각한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정치적인 위기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런 경우라면은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신당을 꾸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정치인은 생물이라는 말이 늘 있고 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이 근거라고 한다 그러면 네. 이준석 대표는 간간히 정치적 메시지를 냄과 동시에 당원 가입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원 가입 독려라고 하는 것이 뭐 제3지대도 아니고 어떤 본인이 만든 플랫폼도 아니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에다가 당원 가입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당 창당을 목적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을 굳이 본인이 나서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리위의 징계를 통해서 추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제명까지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차기 지도부가 차기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복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해당행위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천 불복을 통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들은 복당 금지하는 규정들이 당원 당규에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고위원회의 지도부가 복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복당을 결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차기 지도부가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를 품고 가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면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이준석 대표를 얼마든지 복당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신당 창당보다는 훨씬 정치적으로도 쉬운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신당 창당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항도 많고 사실은 품도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인데 오히려 이런 방법이 더 그 가능성이 더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신당 가능성은 제로다. 하지만은 복귀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 복당 여부를 만약에 이제 제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당을 차기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대표가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가능성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조경태 의원이 내가 당대표가 되면이라는 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대표로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복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복당이 돼야 사실 공천까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조경태 의원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제가 인터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에는 두 가지 굉장히 이질적인 유권자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 두 개의 굉장히 이질적인 당원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이제 2030 세대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아마 조경태 의원도 알고 계실 거고 그들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